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일에서 은퇴한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자랑스럽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들과 저의 우여곡절 많은 사연을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있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자답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정의롭고 줏대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성격에 걸맞게 남편은 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우연한 기회에 남편과 만남을 가진 저는 자연스럽게 그이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언제나 가족을 우선시하는 남자였고 사별한 아내를 참 그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하나뿐인 아들에게도 참 많은 애정을 쏟았고요. 형제도 없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랫동안 가정을 이루지 못한 저에게는 남편의 그런 가정적인 모습이 제게 크게 다가왔었나 봅니다. 저도 그의 가족이라는 틀로 한데 묶이고 싶었고 남편 또한 같은 생각을 했죠.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건 제게 큰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비록 이미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그렇게 어리지 않은 나이였고 사회적인 편견 등도 있을 터였지만 남편과 함께 사랑으로 아들을 키워낸다면 어떤 시련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라는 꿈은 불과 2년도 안 돼서 거품처럼 흩어지고 말았죠.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차를 타고 도주하는 용의자를 추격하다가 교통사고에 휘말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꿈에도 그리던 가정을 이룬 지 겨우 2년 만에 또다시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듯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슬픔도 어린 나이에 두 친부모를 모두 떠나보내야만 했던 아들의 슬픔에는 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닥친 무게와 슬픔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려 하는 저에게 아들의 비행은 번번이 좌절감을 안겨주었지요. 아들의 중학생 시절은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항상 때리고 얻어맞고 무단 결석이나 주먹 다짐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뿐인 가족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훈계하려고 했지만 아들과 저를 이어주던 남편이라는 연결고리는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엄마라고 인정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얼굴에 그게 뭐니? 설마 또 친구랑 싸운 거야? 엄마가 주먹질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제발 나도 힘들어.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무슨 아무것도 모르면서 잔소리만 할 거면 아줌마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내가 네 엄마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민석이 너 이러는 거 알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그 얘기는 그만 좀 해요. 아빠랑 몇 년 살지도 않았으면서 아빠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좀 마요. 저는 그저 아들이 언젠가 철이 들면 제 노력과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버티기만 하는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최대한 바른 길로 이끌고 엄마로서의 정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들 사이는 엇나가기 일쑤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의 관계는 더더욱 어색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동급생을 이가 다 나가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불이 나게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경찰서에는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학생과 제 아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친구를 피떡이 될 때까지 때렸다면서 그게 정말이야?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해줘. 됐어요. 알 거 없고 어차피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할 거잖아요. 이 학생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민석이 엄마입니다. 이번 일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이게 제가 다 아들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예, 인사치레는 됐고, 어차피 좋은 일도 아닌데, 그냥 빨리 합의만 하고 끝냅시다. 마음 같아서는 그쪽 아들 소년원에 보내버리고 싶은데, 일 크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대충 빨리 끝냅시다. 네? 그렇다면 저야 감사하지만.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낼 줄 알았던 피해자 쪽 부모는 의외로 사건을 그저 빨리 무마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기분이 들었지만 상대 측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정식으로 고소한다면 아들이 정말 촉법소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냉큼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돈을 구해서 합의금을 내고 서류를 작성한 후에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저와 아들 사이에선 어색한 정막이 흘렀죠.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엇나가기만 하는 상황에 자꾸만 흘러내리려고 하는 눈물을 참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아들의 행동과 상황들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간은 아들과 대화도 몇 마디 안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색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고 나니 좀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피해자 부모 쪽에서 사건을 빨리 무마하려고 했던 게 마음에 걸리고 석연찮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민서가, 혹시 며칠 전에 그날 있었던 일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니? 잔소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무슨 일이었는지만 사실대로 말해줄래? 그다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얘기해줄게요. 그렇게 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는 제 예상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들은 사건의 전말은 제법 충격적이었는데요. 모든 일의 시작은 아들에게 얻어맞은 피해자가 다른 여학생을 추행하고 억지로 몹쓸 짓을 하려던 걸 아들이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그 학생을 보고 그냥 못 본 척 지나칠 법도 한데 적극적으로 나서 여학생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학생이 먼저 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아들이 그에 응해서 주먹 다짐이 시작되고 흥분한 아들은 피해자 학생을 때려 눕힌 뒤에도 계속해서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학생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 경찰에 신고를 당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석연찮은 태도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쪽에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들에게 냉랭한 분위기를 풍기고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화만 내서 정말 미안해. 혹시 여태까지 싸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물론 민석이가 폭력을 쓰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자랑스럽네. 꼭 멋진 형사였던 아빠가 생각난다. 엄마는 물론 민석이가 폭력적인 일에는 휘말리지 않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앞으로는 민석이 얘기도 꼭 제대로 들어볼게. 그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는데 저도 조금 적당히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알아주면 그걸로 됐어요. 아들은 그런 저의 말에
의외라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이전보다는 조금은 더 유해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과 저 사이에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저 사이가 조금은 개선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면대면하고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제가 살갑게 구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쑥스러워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런 저도 아들에게 무리해서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더 많이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아들은 저에게 한 가지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저와 함께 나눈 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론을 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검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나쁜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아줌마도 도와주면 좋겠어요. 비록 엄마가 아니라 여전히 아줌마라는 호칭이었지만 여전히 어색해하는 아들의 태도가 보였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바라고 또 바랐던 아들의 개심과 저에게 정식으로 의지하고 부탁해왔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아들의 비행은 빠르게 개선되어 갔습니다. 친구들과 주먹 다짐을 하는 일도 확연히 줄어들었죠. 학교와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평판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전력으로 뒷바라지하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새신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원하는 과외나 학원은 뭐든지 붙여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성적표를 잘 보여주지 않아서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잘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칭찬과 제가 직접 보는 모습만으로도 아들이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도 저도 이를 악물고 노력했던 고등학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당당히 유명 대학에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이 법대에 들어갔을 때, 고시에 합격했을 때, 그때만큼은 둘이 함께 방방 뛰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성격이 친근하진 않아 살갑게 대해주진 않았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저를 아줌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되니 좋은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어딜 가든 제 어깨도 덩달아 으쓱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좋은 일 중 하나는 바로 눈 돌아갈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밀려오는 중매짜리였는데요. 아들은 그 많은 선짜리 중 하나를 골라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의 딸이라고 했는데요. 얼굴도 참 참하고 여성스럽고 사근사근하니 귀염성이 있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아들도 여자친구도 서로를 참 마음에 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요. 애초에 결혼을 전제로 시작된 교제였고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는 만큼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막힘없이 진행되었고 그야말로 눈 감았다 뜨니 어느덧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짜와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싱숭생숭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정이 깊고 비록 오래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전 남편을 사랑한 만큼 아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에게 조금은 고마움을 느끼는 듯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친엄마라고 하기엔 어려운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정을 주는 만큼 저는 그만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장가를 가고 나면 이제 다시 저 혼자 남겨질 거라는 생각에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중소기업 사장 집안 같은 번듯한 집안에 장가를 가서 화목하고 유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마음과 그에 상반되게 쓸쓸한 마음이 들면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감정 자체에 대한 죄책감도 더해져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싱숭생숭한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새신사 일을 하면서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그러면 일의 고됨도 잊을 수 있고 손님들도 좋아해서 언제나 일을 할 때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있는 날에도 저는 어김없이 출근해서 손님 떼를 밀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오늘 저와 마찬가지로 자식의 상견례가 있다는 손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딸내미 상견례 갈 건데 때 좀 시원하게 깨끗하게 빡빡 밀어줘요. 아이고,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아무렴 깨끗하게 밀어드려야죠. 사위 될 사람은 이미 만나보셨을 테고 사돈 얼굴 보기가 기대되시겠어요. 우리 딸이랑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어떠려나. 예비 사이는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던데. 저도 우리 아들내미가 곧 결혼하는데 얼마나 긴장되지 뭐예요. 손님 말만 따나 사돈한테 밉보이면 아유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나는 뭐 긴장할 것도 없는데 우리 집안이 또 어딜 가서 꿀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미 결혼이 잘 흘러갈까 그게 걱정이죠 뭐. 자식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싱숭생숭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우리 아들 친부모가 아니라서 남편도 없고 아들 보내고 나면 또 혼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참 허무하기도 하고 아들을 장가가니까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오락가락하네요. 우연히도 자식이 결혼을 앞둔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랬던 건지 남에게 털어놓기엔 조금 장벽이 있는 이야기도 그때는 왠지 술술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그런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었죠. 아휴, 얘기하다 보니 제가 제 하소연만 너무 한 것 같네요. 자, 다 됐습니다. 시원하시죠? 뭐 그럭저럭 잘 미네요. 그나저나 내가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런 상황이면 괜한 기대 말고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그냥 남이다 생각해버려요. 원래도 계모였는데 이제 자기 가족 생기고 나면 계모한테 뭐 얼마나 신경이나 쓰겠어요. 계모가 그냥 계모지 뭐. 안 그래요? 그러게요. 아무튼 오늘 상견례 잘 다녀오세요. 계모는 계모일 뿐이라며 자식 결혼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손님의 말에 저는 더더욱 심란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 복잡해진 마음을 안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우연이 다 있더라고요. 아침에 딸이 곧 결혼한다던 그 손님이 바로 오늘 제가 만날 예비 사돈이었던 것입니다. 어머,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아침에 저희 목욕탕 와서 땜이셨죠? 인연이란 게 있긴 한가 보네요. 아, 설마 하긴 했는데 댁이 우리 예비 사돈이었수? 남편도 없는 계모가 사돈이었구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의미긴 말 그대로의 의미지. 뭐 다른 뜻이 있겠니? 그나저나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사람 될 건데 그럼 우더른한텐 그렇게 공손하지 못하게 말하면 안 된다. 아이고 사돈 왜 그러세요? 만나자마자. 자 일단 앉아서 다시 인사 나눠요. 사돈 어르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제가 계모라는 것을 알자마자 계속해서 불쾌한 티를 냈습니다. 제가 애써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시도를 해봐도 예비 안사돈은 사사건건 모난 말을 늘어놓았죠. 정말 계모란 것만으로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좋은 집안에 무사히 장가가게 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폄하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자 저는 참지 못하고 결국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모든 일의 도화선이 돼버렸습니다. 아유,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어려서부터 계모 밑에서 자랐으면 가정교육을 잘 받았으려나. 조금 걱정이 되네. 민석이 너는 우리 예림이랑 결혼하면 데릴 사이가 됐다 생각하고 몇 년은 우리 집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검사라길래 집안 환경도 괜찮은 줄 알았다만 이럴 줄이야 몰랐네.
우리 집안 들어오면 자존심 부리지 말고 우리 같은 뼈대 있는 집안에 맞춰서 네네 하고 살아야 해. 안사돈, 우리 민석이도 어딜 가서 빠지지 않는 그 검사인데 뭘 그렇게까지 네네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신음살림을 어디서 꾸리는지는 애들 둘 일인데 애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해야죠. 집안에 자부심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도 그렇게 무조건 굽히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참, 계모인데 꼴에 엄마라고 대접받으러 가는 거요? 아침에도 내가 말했죠. 계모는 그냥 계모라고. 그 말 맞다나 애들 알아서 할 일이고 더군다나 계모는 결혼하고 나면 아들하고는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숟가락을 얻고 싶어요? 장모님, 그 좀 해주세요. 자꾸 계모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 기분이 안 나쁘시겠어요? 고작 해야 계모한테 뭘 편을 드니? 이제 결혼하고 나면 네 장모가 계모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이 좀 심하세요. 예, 이거 확실히 해야 한다. 계모는 결국에는 다 자기 자식 이용해서 쭉 빨아먹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막말을 듣다 못한 아들이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예비 안사돈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너무 놀라서 머리가 새하얘진 듯 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통쾌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심장이 벌렁거려 말도 못하고 그저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 나가자. 아들은 여자친구에게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언지를 주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게 했던 엄마라는 말은 지금까지 다른 호칭이 없어 사용하던 엄마라는 말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기분이었지만 정말 친엄마에게 부르는 엄마 같은 느낌이랄까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은 제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참지 못하고 손이 먼저 나가버린 것에 대한 사과를 건네왔습니다. 아들의 비행이 아직 잦아들기 전 아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제게 다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도 자기가 그렇게 화가 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머리끝까지 화가 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웬만하면 예림이 사랑해서 그냥 무난히 결혼 진행하고 싶었는데 근데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서 하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나 알겠더라고요. 저 이렇게 검사도 되게 해주시고 번듯하게 바른 길로 키워주신 게 다 엄마 덕분인데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제 속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계모는 계모일 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만 욱해서 손이 먼저 나간 건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리고 아들은 그렇게 모욕을 듣고서야 저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 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친자식 부럽지 않게 자신이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속마음을 들으며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견례장을 나설 때 들었던 엄마라는 말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던 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가족이 된 지 10수년도 더 지나 이제야 서로 진정한 가족으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어색하지만 종종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생각보다 금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애정 표현에 대한 어색함도 사라지고 그 어떤 친부모 자식보다도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검사가 되고 난 뒤에 받는 첫 휴가로 아들과 함께 하와이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권유로 세신사 일에서도 은퇴하고 취미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여자친구와는 결국 정식으로 파혼을 했습니다. 상견례장에서의 사건 말고도 좀 더 직접적인 파혼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아들이 새로 맡게 된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유흥업 관련된 사건에 여자친구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알면 알수록 정보가 일치하고 결국에는 여자친구가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걸 완전히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들은 자기를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리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 앞에서 그 사실을 밝히고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 충격에 안사돈이 될 뻔했던 사람은 그만 졸도해버렸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사건으로 인한 공적인 접촉 외에 여자친구에게는 일절 연락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부로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아내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곤 하네요. 저는 그게 요즘 여자들에게 얼마나 부담되겠냐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특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긴 우여곡절 끝에 저는 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가족 간의 화목이 있길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